자, 이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인 이 캠테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에 제가 샘플로 이렇게 영상을 하나 집어넣어 놨는데요. 그럼 이제 이런 영상을 다룰 때 이 글자를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뭐 자막이나 큰 제목을 넣기 위해서 글자를 집어넣기 위해서는 이 어노테이션에서 이 글자 부분에서 이거는 이제 뒤에 배경에 있는 상자 안에 글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고, 뭐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만 이제 보통 글자만 집어넣기 위해서는 작은 글자, 큰 글자, 뭐 이거는 별로 상관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원래 뭐 작냐 크냐 시작되는 부분을 쓰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다가 제가 어떤 이제 글자를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글자를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게 되면은 물론 이제 글꼴이나 크기는 뭐 당연히 바꿀 수 있고 색깔이나,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어 자막으로 쓴다 이렇게 할 경우에 적당한 크기로 해서 넣을 수 있겠죠. 그럼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보면은 그나마 이제 볼 수는 있죠. 볼 수는 있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위쪽으로 쭉 이런 식으로 옮겨버리게 되면 이 배경이 흰색인 경우에는 안 보이고, 이걸 이제 넓게 수정을 해보면 그나마 이제 배경이 어두우면 이제 그때 글자가 보여요. 그래서 보통 이런 거 이제 자막 같은 용도로 글자를 쓸 때에는 대부분 많이 쓰는 방법이 배경색을 넣거나 이 박스 안에 배경을 칠하거나 아니면은 글자 자체에 윤곽선이라고 하고 외곽선이라고도 하는데 이 둘레에 두껍게 선을 넣어주는 거죠. 글자 주변으로. 근데 이 캠테시아에는 그런 기능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글자를 두껍게 하거나 이탈릭처럼 하거나 이제 그런 기능들은 있는데 그것도 이제 허용이 되는 경우에만 사실은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사실은 있어요. 여기 이제 글꼴 자체에서 지원을 해야 또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은 이 글자 자체에 윤곽선이라고도 하고 외곽선이라고도 하는 이 둘레에 선을 그리고 싶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럼 사실 이 캠테시아 자체에는 기본적인 기능이 없어서 무지하게 꼼수를 씁니다. 어떤 꼼수를 쓰냐면은 이 글자를 똑같이 복사를 해서 오른쪽으로 글자를 똑같이 복사를 해서 오른쪽으로도 약간 옮기고 왼쪽으로도 하나 옮기고 그러면은 두 개 옮기고 두 개를 복사해서 옮기고 위쪽으로도 복사해서 옮기고 아래쪽으로도 옮기고 그 다음에 이쪽 모서리에도 꼭지점으로도 똑같은 걸 복사해서 약간 1픽셀, 2픽셀 내가 원하는 만큼 옮겨서 글자를 대충 크게 보이는 것처럼 만들어서 외곽선 효과를 주는 그런 이제 엄청난 수고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런 거는 사실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내가 이렇게 자그마한 몇 글자를 최대한의 노력으로 외곽선을 만들고 싶다 할 때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들여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그런 방법을 추천하지 않고 이런 글자에 이제 외곽선을 내가 주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캠테시아에서 하는 거를 포기를 하고 다른 프로그램에서 할 수 있지만 주로 파워포인트 같은 데서 작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넣거나 여기다가 넣거나 자막을 넣어야 되는데 이런 자막을 넣을 때 외곽선이 있는 윤곽선이 있는 글자를 넣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서 작업을 하지 말고 일단 이제 나중에 글자를 만들어서 여기다 넣을 거거든요. 이런 글자는 파워포인트에서 만드는 게 좋아요. 여기다가 슬라이드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적당하게 그 자막의 글꼴이나 뒤에 대비되는 색상 같은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이 영상을 여기에도 갖다 놓고 같은 영상을 갖다 놓고 작업을 하는 게 좀 편리하겠죠, 보기에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거를 뭐 굳이 여기서 재생할 필요는 없지만, 자 이런 형태의 그림이다라는 걸 내가 알고 이 작업을 하다 보면, 자 삽입해서 제가 글자를 하나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똑같이 자 글자를 넣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잡아서 옮기다 보면 이게 뒤에 있는 동영상이 자꾸 잡히거든요. 우리 그 파워포인트 작업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죠. 개체가 많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게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멍뚱한 게 막 잡히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복잡하죠.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요 뒤에 있는 거는 배경으로 고정시켜 놓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할 때는 이게 선택된 상태에서 이쪽에 선택 같은 버튼을 누릅니다. 선택 창을 누르면 여기에 지금 자물쇠 버튼이 있죠. 이게 지금 열려 있어요. 이거를 닫아버려요. 닫아버리면 이게 잠깁니다. 그러면 뒤에 게 안 움직이죠. 지금 마우스로 잡아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는 게 좋고, 아무튼 자 여기에서 이 글자를 적당하게 키우고, 그러면 제가 그 원래 동영상 사이즈에서는 어느 정도 글자인지를 지금 동영상을 여기다 갖다 놨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맞추면 되죠. 글꼴도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바꾸면 되고요. 색깔만 채우는 것만 흰색으로 하고 글자를 좀 키워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그러면 한 이 정도로 되겠죠. 네, 이 정도 사이즈로 만들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이 그림을 저장해서 집어넣으면 이거를 풀 사이즈로 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요 크기는 나중에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 그림 자체 크기를 그대로 갖고 가려고 그러면 이 그림을 둘러싼 외곽선의 크기도 똑같이 이렇게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이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가로 세로 폭이 정확한 그림 사이즈가 되는 거고, 이 그림 사이즈를 정확하게 맞추지 않고 내가 동영상 가서 따로 뭐 확대 축소를 하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가로 세로나 높이를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외곽선을 쉐이프 형식에서 윤곽선을 특정 색깔로 넣어주는 거죠. 그럼 이제 윤곽선이 이렇게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럼 이거를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이 그림 저장으로 눌러서 png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그럼 이제 png 파일로 저장을 한 다음에, 자, 이쪽에 와서 그 저장해 놓은 png 파일을 이쪽으로 이제 끌어오면 되죠. 자, 이 끌어온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왼쪽 오른쪽 크기는 맞았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외곽선이 윤곽선이 만들어진 글자를 쓸 수 있고, 이런 데도 집어넣게 되면 정확하게 잘 보이게 되겠죠. 계속 보입니다. 지금 이제 그림이 작기 때문에,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약간 선명하지 않게 이제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하게 되면은 이 확대해서 본 그림에도 알 수 있지만 선이 이제 깔끔하게 그려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비교가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외곽선이 있는 이 글자를 이렇게 넣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뒤에 예를 들어서 이런 이 배경 색깔 같은 거를 넣는 것도 다시 확인해 보게 되면, 여기 파워포인트에서 쉐이프 형식에서 도형 채우기를 약간 회색으로 집어넣고 이거에 이제 투명도를 줄 수 있겠죠. 자, 이걸 약간 투명하게 해서 이 투명도도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자, 글자도 아까는 조금 작게 보였으니까 좀 두껍게 만들어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였거든요. 자, 이거를 다시 저장해 보겠습니다. 이건 덮어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그림 4로 저장이 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 여기 아까 만들어 놓은 이 뒤에 배경까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러면은 더 보기가 좋은데, 이런 거는 또 문제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줄이면 이 어떻게 조정이 될 수가 없죠. 나는 이거를 이제는 요 배경의 색깔을 요 정도까지만 쓰고 싶다. 뭐 그러면은 잘라내기 기능을 통해서 자, 이렇게 잘라낼 수도 있어요. 잘라낼 수도 있는데 이런 게 좀 불편하니까 이런 걸 할 때는 파워포인트에서 그 배경을 주려고 하지 말고 글자만 파워포인트에서 만들고, 이 배경의 바탕이 되는 상자는 이쪽에 쉐이프에서 뭐 이런 것들을 불러서요. 자, 이걸로 조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요 쉐이프가 요 글자보다는 아래에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 다음에 요 쉐이프는 색상을 약간 회색으로 하고 투명도를 좀 줄여주게 되면, 자, 요런 모양으로 갑니다. 그래서 요 글자하고 요 쉐입이 한 세트로 움직이게끔, 그럼 이거를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화 시키면 되죠. 그러면 이제 같이 움직이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또 조정할 때는 여기를 눌러서 여기 이 쉐이프 부분만 클릭을 한 다음에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이 부분만 다시 여기에서 또 내가 원하는 색깔로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적어도 이 부분에 한해서는 파워포인트에 가서 다시 이 쉐이프 모양을 조정하고 색깔을 바꾸고 다시 저장하고 이런 작업을 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외곽선, 윤곽선이 있는 글자는 파워포인트에서 만들고 그거를 여기다가 그림으로 갖다 붙여서 내가 작업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럴 수가 있죠. 자, 이건 옆으로 치우고요. 자, 여기다가 내가 어떤 큰 글자를 다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자, 서울이라고 넣었어요. 서울이라고 넣고 이 글자를 키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화살표를, 지금 윗방향 화살표를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위로 가는 화살표 누르면 글자가 커져요. 이렇게 하고 이거를 뭐 굵게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런 거를 이렇게 딱 제목을 멋있게 넣었어요. 넣으면은 이게 좀 가운데로 정확하게 들어갔네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도 지금 외곽선이 없으니까 약간은 이제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여기에도 이제 외곽선을 넣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라도 파워포인트에서 그려주는 게 좋아요. 지금 이 캠테시아에서는 외곽선을 넣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파워포인트에 가서 자, 여기에서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글꼴을 자, 키우고 그다음에 좀 두껍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약간 하얀색으로 하고 내가 원하는 색깔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윤곽선은 어두운 색, 검정색으로 하는데 효과를 좀 강력하게 주기 위해서 두께를 좀 두껍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불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치우고 자, 요런 모양으로 글자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선명하게 글자를 만들 수 있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했던 요령하고 뭐 똑같은 방식인데 글자만 큰 건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해볼 수 있는 거는 그 여기에 있는 글자 중에 여기 그 가운데 있는 부분 여기를 도려내서 외곽선만 남겨놓고 요 부분은 뒤에 동영상 자체가 비치게 투명하게 만들고 싶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요 같은 요 줄에 있는 요 트랙에 있는 이쪽에 보기, 감추기 요 버튼을 클릭하면 요게 사라지는 건데, 요거는 이제 잠깐 안 보이게 하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건데,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여기 알파라고 하는 매트 기능이 있어요. 매트 기능이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 알파를 누르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밑에 부분만 보이게 되는데, 요 밑에 부분이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것도 잠깐 이제 위치를 바꿔보죠.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여기에 있는 글자 뒤에 있는 부분만 뚫려서 보이게 하는 게 여기 매트 기능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좋은데 또 이쪽에 있는 것들이 안 보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는 지금 이 외곽선만, 윤곽선만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뭐 다른 거를 선택해도 이런 게 반응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할 때는 자, 이거를 이제 난으로 하고 요 하얀색 부분만 투명 처리를 하면 되겠죠. 그때는 자, 여기 비주얼 이펙트에서 이쪽에 리무브와 컬러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를 이렇게 쭉 이쪽으로 옮겨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투명하게 만들고 싶은 색깔이 뭐냐, 이거를 여기를 클릭해서 여기 스포이트 버튼을 누릅니다. 그래서 이 하얀색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이렇게 뚫려서 나옵니다. 그렇죠? 자, 요런 형태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외곽선을 만드는 게 파워포인트에서 가져온 거지 캠테시아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고, 이 경우에도 이 색깔이 검정색이니까 보기 싫죠. 차라리 이게 하얀색이고 나머지가 뚫려 있으면 좋은데, 파워포인트에서 이제 이거를 하얀색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하냐 그러면 지금 색깔을 바꾸면 되죠. 자, 윤곽선을 하얀색으로 하고, 그럼 글자가 또 하얀색이니까 전체적으로 윤곽선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채우기를 내가 나중에 색깔을 선택해서 없애기 좋은 색깔 이런 걸로 해줍니다. 그럼 나중에 여기를 투명하게 만들면 되잖아요. 이거를 저장하는 거예요. 이걸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림으로 저장을 해서 png 파일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파일을 가지고 오는 거죠. 다시. 그렇죠?
그럼 이거 옆으로 치우고, 자, 이제 이걸 쓰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얘도 비주얼 이펙트에서 배경을 제거하는 옵션을 선택한 다음에 색상에서 스포이트로 그 부분만 선택해 주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하얀색만 남습니다. 그죠? 그럼 뭐 이걸 나타낼 때는 이 트랜지션에서 자기가 뭐 원하는 걸로 이제 멋있게 나타나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선을 만들 때 보통 이제 많이들 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어떤 요령으로 나와 있는 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요 글자를 사방, 그다음 팔방 이렇게 복사를 한 다음에 약간씩 시프트를 시켜서, 보통 옵셋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각이 진 경우에는 괜찮은데 요렇게 기울어져 있거나 아니면 이런 동그라미 부분에서는 이런 걸 처리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뭐 열심히 하면 되긴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는 파워포인트에서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쓰게 되면 그래도 그나마 조금 더 편리하게 이런 글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